폐경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갱년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의 변화로 다양한 변화를 겪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내 인생은 나는 이렇게 사라져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급격한 호르몬 변화는 우리 몸에 여러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 화장실 가고 싶어. 특히 비뇨생식계에 생기는 질 건조증과 요실금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존감마저 떨어뜨려 중년을 더 힘들게 합니다. 공개클리닉 웰에서는 말 못할 고민, 비뇨생식계 질환을 극복해 슬기롭게 갱년기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갱년기 땡땡땡땡땡을 부른다입니다. 네, 토요일 아침의 좋은 습관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주호 씨, 네. 혹시 갱년기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갱년기는 일단 주변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셔서 네.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다정화 낯설진 않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갱년기 하면 아무래도 호르몬의 영향으로 변화가 생기면서 좀 우울하다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또 두 번째 봄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인식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새로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계절이죠. 봄처럼 갱년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면 갱년기 이후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갱년기에 주로 생기는 비뇨생식계 위축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산부인과 전문의 박주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성들의 속 깊은 고민을 덜어드리고 해결해드립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료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박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갱년기 땡땡땡땡땡 5글자입니다. 땡땡땡땡땡을 부른다인데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널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 짜증을 많이 내는 시기라고 듣긴 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갱년기 되면은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밤에는 잠까지 못 주무신다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갱년기 때는 우울 불면증이 생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울 불면증. 두 개를 얘기하네요. 네, 우울 불면증. 우울불면증이다. 제가 보기에는 주호 씨가 조금 더 우리 또 공개 클리닉 외에 좀 동화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왜 또? 그냥 기본적인 거죠. 갱년기 하면 우울증, 뭐 그다음에 뭐 불면 이거 기본 아닙니까 한다민 씨? 그렇지 않아요? 되게 획기적인 거 준비했어요. 잘안 좀 해요. 심도 깊게 기대되는데요. 들어가야 돼요. 오, 역시. 갱년기 짜증과 고성을 부른다. 아이 뭐야? 이게. 아니 맞잖아. 심도 깊게 짜증과 고성. 고성이지. 아이들 짜증 아이들이 말하자면 진짜 너희 때문에 엄마가 진짜 못 견디겠다. 남편이 말하더라도 고성 바로 나오잖아. 그냥 지금 갱년기 같은데. 심도 깊게 들어가면 짜증과 고성. 아이 너무 두 분 다 단어를 날로 두 개씩 막 넣으셨는데 이거 반칙 아닌가요? 반칙이죠 하나라도 이거는. 얻어걸려라 하나로 이런 얻어걸리면 느낌인 되는 것 거지. 같은데요. 혜리 씨 보여주세요. 저는 좀 신체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 갱년기가 오면 화가 나잖아요. 아까 그 영훈 아주머니처럼 화가 많이 나고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런 것 저 같은데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나. 진짜 막 저렇게 화를 내면요 얼굴이 막 빨개지고 땀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홍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안면 홍조증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럴싸하죠. 지금 왜냐면 지금 박주영 원장님 얼굴을 봤거든요. 네. 크게 끄덕하셨어요. 원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뭐 안면 혼자증도 맞는 네. 것 같은데 전 시각을 살짝 달리해서 갱년기가 오는 이유가 바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 호르몬제를 불러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갱년기 여성 호르몬을 부른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끼워 맞춘 듯한 느낌. 잘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아닌가요? 보기에는 진짜 간단하게 짜증과 고성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니까. 어떻게 뭘까요, 원장님 뭘까요? 비슷한 거라도 좀 있나요? 네,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역시 네. 공개 클리닉 외래 MC분들답게 이 안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었어요. 와. 네. 근데 잘 봐. 근데 절대 정답은 아니다. 절대 답은 아니다.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요. 네. 갱년기, 질환 도미노를 부른다입니다.
네.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질환은 사실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힘들고 무서울 텐데 도미노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네, 갱년기에는요,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다양한 증상이나 질환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한 증상을 제가 시기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급성기에는요, 얼굴과 목이 좀 빨개지면서 열이 확 오르는 열성 홍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올랐던 열이 확 떨어지면서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 발한 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혈관 운동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병원에 오시게 되는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심리적이거나 어떤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뭔가 신경이 좀 과민해지거나 막 우울하고 짜증나고 잠도 안 오고 기억력도 좀 감퇴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도 갱년기 여성 4명 중에 1명이 나타나는 꽤 흔한 증상입니다. 다음으로 아급성 증상에서는요. 피부가 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뇨생식기 계통의 위축증이 생기면서 질건조증이라든지 야간 빈뇨 그리고 배뇨통, 요실금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만성 증상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골다공증 그리고 동맥경화증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포함해서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특별히 아급성기에 주로 나타나는 폐경 비뇨 생식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여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여성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여성 호르몬에는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호르몬이 다양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사춘기 되면 소위 2차 성징이 일어나잖아요. 네. 여성의 경우는 가슴이 발달하고 엉덩이가 커지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여성의 외형적인 몸을 만드는데 여성 호르몬이 역할을 하고요. 또 여성의 생리 주기나 임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기도 하고 항염증 작용에도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고요. 심혈관계도 보호를 하고 또 무엇보다 뼈를 좀 튼튼하게 해줘서 골밀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폐경이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증상이나 질환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갱년기라는 단어를 흔히 쓰고 있잖아요. 근데 갱년기는 폐경이 되면 그때부터 갱년기라고 하나요? 아니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갱년기라고 하나요? 네, 좀 헷갈리시잖아요. 사실 네, 많은 분들이 폐경과 갱년기를 좀 혼용해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어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폐경은요, 여성의 생식기관인 난소의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더 이상 월경을 하지 않게 되는 시기 자체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1년 이상 생리를 하지 않으면 폐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갱년기는요, 이제 그리스에서 어원이 왔는데 사다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가임기에서부터 폐경 이행기 그리고 폐경에 이르는 이 전기간을 아우르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성이 이 갱년기를 거쳐서 폐경이 되게 되는데요. 모든 여성들이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 갱년기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아버님들이 아이고 여성 질환인데 내가 가지지 않은 질환인데 채널 돌리실까 봐. 왜냐면 아내들이 이제 갱년기가 오고 나중에 연세 드신 아버님들은 딸이 또 갱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미리 또 보고 함께 또 부부가 함께 보면서 공부하면 너무 좋은 오늘 그렇죠.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앞서 그 갱년기 증상 얘기하면서 폐경 비뇨 생식 증후군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질환들이 있고 또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폐경 비뇨 생식 증후군 단어도 되게 좀 어렵고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외우는데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제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질과 자궁 난소 같은 여성의 생식기관 그리고 방광과 요도 같은 비뇨기 계통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과 징후를 다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된 증상으로는요, 질건조증이 있을 수 있고요, 소변을 자주 보시는 빈뇨 증상이나 뭐 절방뇨 아니면은 반복적인 요로 감염 같은 증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갱년기가 되면 이런 폐경 비뇨생식 증후군을 대부분 앓게 되나요? 비율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유병률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사실 없기는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뿐 모든 여성에서 위축 증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발표되었던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팜 연구라는 연구가 2005년도에 있었는데 이 연구에 나오는 보고를 보면 한국 여성의 경우는 40%에서 질 건조증을 겪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30%에서는 이제 부부관계할 때 아픈 성교통과 배뇨 장애도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국내 연구에서는요. 45세에서 55세의 그 폐경 이행기에 나타나는 여성 중에 60%가 성기능 장애가 있고 이 중에 한 54%에서 성교통을 겪는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 중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다는 폐경 비뇨생식 증후군, 실제로 앓고 계신 분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폐경 후 달라진 몸의 변화, 처음부터 받아들이긴 힘들었을 텐데요. 질이 많이 건조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부부 관계를 할 때 사실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계속 뭐 피하고 이래서는 되지는 않고 오히려 더 몸에 더 안 좋고 하니까 하는 게 더 건강상에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다들 하셔서 제가 그거를 인지하고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어요. 아우, 잘하셨습니다. 불편한 건 바로바로 치료받으셔야죠. 지금 이제 저희 치료 받고 나서 한 달 정도 되셨는데요. 사실 이제 갱년기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질 건조증 같은 비뇨생식기 위축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이제 고주파 레이저를 하셨는데 지금 좀 어떠세요? 제가 1차 때는 한 30% 정도밖에 두 번째 받고 났을 때는 한 50% 정도 만족도가 있는 걸 느꼈고 불편한 게 일단 질이 너무 건조한 게 심해서 제일 말 못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씩 완화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궁이고 질인데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질 점막이 많이 얇아지고 분비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화끈화끈한 느낌이 드신다든지 이제 부부관계를 할 때도 많이 아프신 거거든요. 그래서 고주파 질 레이저는요. 여기 입구에서부터 자궁 경부 아래까지 전체적으로 한 군데도 빠짐없이 조사가 되고 그 부분이 여기 점막을 포함한 아래층까지 자극을 해서 혈류도 좋게 하고 단백질을 좀 두껍게 해주는 리모델링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술은 보통 3회 정도 받으시는데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한 달 간격으로 총 3회 고주파 질 레이저를 받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같이 좀 하시면 좋은 거는 물을 좀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또 말씀하셨던 콜라겐이 재생이 되려면 재료가 들어가야 보충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셔주시거나 콜라겐을 좀 보충을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피부가 건조할 때도 물 많이 마시고 콜라겐 먹고 이러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네요. 환자분 이제 고주파 질 레이저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만족도가 높은 만큼 이번에도 잘 되실 겁니다. 이 고주파 질 레이저 치료는 이렇게 아프지 않다는 게 상당한 장점이고요. 오늘 시술을 하고 나서도 일상에는 큰 무리는 없으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레이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아프진 않으실 거예요. 약간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통증은 거의 없고요. 레이저를 통해서 심부 온도를 40도 정도까지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편하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이렇게 뭐 레이저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르지 그거 보고 초음파인가 뭐 그런 걸 댄다는 자체가 약간은 100% 확신 이런 거는 없는 상태에서 걱정되고 겁이 나죠. 근데 평소 때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질이 촉촉한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거의 완경을 겪고 계시는 그런 우리 여성분들께 혹시나 이 부분을 너무 꺼려 하신다든지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이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폐경 후에 겪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개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나 비뇨생식기 위축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는 증상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가 어렵고 또 달리 치료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참으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하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면 불편감 없이 갱년기를 지내실 수 있으시니까요.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부끄러워 하지 마시고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편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던데요. 레이저 하면은 흔히 뭐 피부과 레이저 이런 거는 많이 그쵸.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떤 역할을 해서 증상이 이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고주파 질 레이저는요, 요실금 치료 때문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은 요실금을 어떤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수술을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요실금 증상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요실금 치료를 해보니 요실금 증상뿐만 아니라 건조증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도 하고 질의 탄력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감이 좀 개선되는 효과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부가적인 효과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도 많이 치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고주파 질 레이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 보이는 게 자궁이고요. 이 밑에 있는 게 질입니다. 모든 여성들은 이 질이 한 7cm에서 8cm 정도 되는 원통형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에 고주파 질 레이저를 조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60도 빠짐없이 레이저가 들어가면 질 점막이 두꺼워지고 그 아래에 혈류가 개선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요실금이나 뭐 건조증, 탄력 같은 게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다들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분도 그렇고 좀 예민한 부위니까 꺼리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실 거란 말이죠. 레이저 말고 다른 치료법 이런 거는 좀 없습니까? 네, 다행히 있습니다. 사실은 전신적인 갱년기 증상 없이 국소적으로 질 건조증만 있거나 가려움증만 있으신 분들은요, 레이저보다는 먼저 여성 호르몬 질정이나 크림 같은 치료를 하시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여성 호르몬 질정이나 크림은 좀 꾸준히 사용을 하셔야 되기는 해요. 그리고 사용을 하다가 중단을 하면 다시 증상이 나타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면서 효과가 있지만 너무너무 증상이 심하신 경우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에 이런 고주파 질 레이저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장님 목소리 너무 나긋나긋하셔서 저도 진료를 받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치료 받으세요. 못 받아서 아쉬운데 이 문제가 여성 호르몬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보충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먹는 약으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주사를 맞아야 할까요? 네, 보통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방법은요, 먹는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전신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보통 우리나라 경우에는 평균 50세 전후에 폐경이 되시거든요. 네. 근데 이때 폐경이 되시는 분들보다 좀 빨리 폐경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40세에서 45세 사이에 폐경이 되면 이른 폐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좀 보충요법을 하시는 게 좋고, 흔하지는 않지만 그 40세 이전에 폐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좀 무섭죠. 그런 걸 저희가 조기 폐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기 폐경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호르몬 치료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만약에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바르는 경피용 여성 호르몬 제제도 있거든요. 그걸 쓰시거나 말씀하셨던 주사 제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증상이 심하지 않고 국소적으로만 있으신 분들은 여성 호르몬 질정이나 크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여성 호르몬 그거 왜 많이 들어있다는 석류라든지 뭐 이런 식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평소에 많이 먹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까요? 민현은 석유를 좋아하니까. 맞습니다. 석류에는 여성 호르몬이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드시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석류 제품은요, 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당이 올라갈 확률이 있고, 석류만으로 어떤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여성 호르몬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사실 뭐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들려오는 얘기가 여성 호르몬 이걸 계속 복용하거나 하면 유방암 발병률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좀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풀어주시면. 맞습니다. 네.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그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호르몬 보충 요법을 했을 때 가장 흔한 부작용은요, 초반에 발생하는 질 출혈과 유방 통증이에요. 근데 보통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치료 중단을 하지는 않고 한 2, 3개월 정도 지켜봅니다. 근데도 계속 증상이 나타나시면 그때는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좀 줄이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사실 유방암, 그다음에 뭐 약을 먹었더니 혈전이 생기고 뇌경색이 생겼다, 뭐 이런 무서운 얘기들을 한 번씩 들어보시잖아요.
네, 여성 호르몬 보충 요법에 대한 치료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 맞기는 하고요. 그리고 드시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의적으로 치료를 하면 안 되고 본인이 불편감이 있으시면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맞는 약을 드시면 또 아주 효과적인 치료임에는 분명하니까요. 그걸 불편감을 겪지 마시고 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변에 보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아는 언니나 친구한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야, 내가 약 먹는데 너무 좋아. 너도 같이 먹어봐 하면서 이제 약을 나눠줘가지고 나눠서 드시다가 이 약을 더 받고 싶다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성 호르몬 치료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본인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임의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자기에게 맞는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트로겐 치료를 하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갱년기 뭐 초기 아니면은 뭐 조금 지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폐경이 돼도 언제든지 내가 호르몬을 복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요.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요. 폐경이 되기 이전에 생리가 좀 불규칙한 폐경 이행기나 폐경이 되고 나서도 좀 이른 시기에 1년이 지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골다공증도 좋게 해주고 그다음에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증상이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시작을 하면 좀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아버님들이 어머님 손잡고 이렇게 병원 오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한 30분, 4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렇게 데리고 오시는 것 굉장히 같아요. 적은데요. 적다. 네, 근데 그 너무 그림이 적어요.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좀 민망할 수는 있어서 좀 적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손잡고 멋진데. 당신 어디 아픈가 보자. 딱 가가지고 이렇게. 멋있죠. 남자지 그게. 공콜 보시는 아버님들 진짜 야. 같이 봐주세요. 꿀팁 그러니까. 드렸습니다, 저희가. 네.